새벽 2시 손목 시계를 힐끗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집은 고요하고 어둠 속에서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다. 나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 때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였다.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깨우고 싶었지만 그 표정을 상상하며 살짝 웃음이 나왔다. 깜짝 놀랄 거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출장은 원래 내일까지였지만 일이 생각보다 빨리 풀려 하루 일찍 돌아왔다. 대구에서 이미 샤워를 했기에 물소리로 가족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었다. 트렁크를 정리하며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어둑한 실내에서도 사물은 선명했다. 침대에서 아내와 아이들, 7살 금비와 4살 은비가 곤히 자고 있었다. 금비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귀엽게 들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그런데 손이 멈칫했다. 이건 아내가 아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세히 보니 아내의 절친 희연 씨였다. 뭐지? 이게? 나는 당황하며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아내는 학원생들과 1박 2일 캠프에 갔다고 했었다. 맞다. 오늘이었다. 금비가 중이염 때문에 집에 남았고 희연 씨가 아이들을 돌보러 온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희연 씨의 잠든 얼굴은 너무 아름다웠다. 늘씬한 몸매, 맑은 눈, 도톰한 입술.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그녀를 몰래 훔쳐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건 그냥 잠깐의 착각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순간의 욕망일 뿐일까? 희연 씨의 얼굴을 보니 숨이 턱 막혔다. 아내가 아닌 그녀가 우리 집 침대에 누워 있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나는 얼음처럼 굳었다. 희연 씨는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늘 밝고 우아한 여자였다. 그녀의 잠든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 부드러운 숨소리, 살짝 벌어진 입술. 나는 침을 삼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진정해, 현태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은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아내는 캠프에 갔고 희연 씨는 금비와 은비를 돌보러 온 거다. 그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희연 씨는 늘 나를 현태 씨라 불렀다. 스스럼 없는 그 태도가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가끔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그녀의 미소에 끌렸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라는 자책이 스쳤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순간의 감정일 뿐이지. 나는 트렁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희연 씨의 잠든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또 문득 그녀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나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깨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웃긴 건 내가 깨우고 싶다는 충동도 느꼈다는 거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래? 나는 조용히 금비를 들어 은비 옆으로 옮겼다.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희연 씨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희연 씨를 내려다보며 나는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아내와는 다른 묘한 매력이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아내는 캠프에 갔고 금비의 중이염 때문에 희연 씨가 와준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뿐이 아니었다. 희연 씨의 도톰한 입술, 부드러운 머리카락, 그 소녀 같은 눈,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상상에 빠졌다. 현태야, 정신 차려. 나는 속으로 다그쳤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이건 뭐지? 사랑? 아니면 그냥 욕망?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희연 씨가 눈을 번쩍 떴다. 현태 씨? 그녀의 놀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다. 스윗, 애들 깨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은 놀람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왜 이래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애들을 언급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애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작전이었다.
희연 씨는 절대 아이들이 이 상황을 보길 원치 않을 거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희연 씨, 나 진작부터 말끝이 흐려졌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걸까?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가 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희연 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현태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속삭였다. 희연 씨, 나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온기,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희연 씨를 떠올린 적이 많았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판타지일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곧 손이 느슨해졌다. 향수기를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내의 이름을 듣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다. 희연 씨, 딱 한 번만.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태 씨, 너무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걸까? 승리감은커녕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희연 씨의 숨소리가 내 귀에 닿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순간의 충동이야.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희연 씨는 결국 무너졌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나를 피했지만 몸은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희연 씨, 나를 용서해요. 나는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방 안은 고요했고 금비와 은비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말했다. 진작부터 당신을 말끝을 흐렸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걸까? 희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다. 현태 씨,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애들이 깨기 전에. 그 말은 나를 더 몰아붙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희연 씨. 그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순간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걸까? 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혼란에 빠졌다. 희연 씨는 다시 침착해졌다. 방금 전의 흔들림은 온데간데 없었다. 현태 씨, 이제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멈칫했다. 승리감은커녕 이상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희연 씨,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성격상 아마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거다. 그게 더 무서웠다. 희연 씨, 미안해요. 나는 힘없이 말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확인했다. 금비와 은비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애들 깨지 않게 조심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며 물러섰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일 뿐일까?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희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도톰한 입술, 그 맑은 눈,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미소도 떠올랐다. 내가 뭘 한 거지?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아내가 캠프에서 돌아왔다. 왔어! 일이 빨리 끝났나 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보고 싶어서 서둘렀지. 내 목소리는 어색했다.
희연 씨는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을 준비했다. 금비와 은비는 내 품에 뛰어들며 깔깔거렸다. 아빠, 언제 왔어? 금비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마법처럼 나타난 거야. 아이들은 웃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희연 씨와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선명했다. 피곤할 텐데 좀 쉬지. 아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랑 있으면 피곤도 안 느껴져? 거짓말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희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죄책감일까? 아내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아이들과 놀며 그녀를 도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희연 씨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 마지막 말, 다시는 날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하루가 정신없이 흘렀다. 아내는 캠프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챙기느라 바빴고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금비는 내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웃었다. 아빠, 이거 예쁘지?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희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도톰한 입술, 그 맑은 눈. 현태야, 정신 차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순간의 실수일 뿐이야. 하지만 그 실수는 너무 깊게 남았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출장 때문에 좀 그래. 거짓말은 점점 쉬워졌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다. 희연 씨가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라진 걸까? 그녀가 아내에게 무언가를 말한다면?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아빠! 이거 먹어. 은비가 과자를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받아먹었다. 우리 은비가 주는 건 뭐든 맛있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희연 씨와의 일이 내 안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걸까? 몇 주가 흘렀다. 희연 씨와 다시 마주칠 일은 없었다. 아내는 여전히 밝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희연 씨가 어디선가 나타나 모든 걸 폭로할까봐 두려웠다. 현태야, 너무 예민해.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잊히지 않았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 씨가 자주 가는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무심코 창문을 보니 그녀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해 보였다. 나는 카페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자.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내일 지훈이네랑 저녁 먹기로 했어.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래? 오랜만에 좋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희연 씨를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죄책감이 만든 환상일까? 나는 아내의 미소를 보며 애써 침착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어지러웠다. 지훈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희연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향수가 요즘 바빠? 희연 씨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식탁에서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놀았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지훈이 요즘 뭐해? 내가 물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희연 씨에게 향했다. 그녀는 나를 외면했다. 그게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희연 씨는 아내와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았다. 아빠, 이거 봐. 금비가 장난감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희연 씨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덫일까? 그녀가 떠난 후 아내가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희연 씨와의 만남은 내 마음을 더 어지럽게 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외면했다. 그게 더 아팠다. 현태야, 정신 차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지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희연 씨를 떠올렸다. 그녀의 도톰한 입술, 그 맑은 눈.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희연 씨가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라진 걸까? 나는 그녀를 잊으려 애썼다. 아이들과 놀며 아내와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자꾸 떠올랐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걸까? 나는 밤마다 그날의 일을 되새기며 혼란에 빠졌다. 시간이 흘렀지만 희연 씨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 그녀가 다니던 카페 앞을 일부러 지나쳤다. 그녀를 볼까봐 두려우면서도 기대했다. 내가 미쳤나 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지훈이네랑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래, 좋지.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뛰었다. 희연 씨를 다시 볼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외면할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할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강렬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 비밀은 내 안에 묻어야 한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일까?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지훈이네와의 저녁은 어색했다. 희연 씨는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내게는 차가웠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지훈이, 요즘 잘 지내? 내가 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희연 씨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게 더 아팠다. 식사가 끝난 후 아내와 희연 씨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아이들과 놀며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녀의 우아한 움직임, 그 부드러운 목소리. 현태야, 그만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다. 희연 씨가 떠난 후 아내가 말했다. 오늘 진짜 즐거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희연 씨와의 일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녀가 있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걸까? 나는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희연 씨와의 일을 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자꾸 떠올랐다.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아빠, 이거 봐. 금비가 장난감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며 받아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희연 씨와의 그 밤은 내 안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강렬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은 이제 습관이 됐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다. 희연 씨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아내가 뭔가를 눈치챌지 몰랐다. 나는 그 비밀을 묻어둬야 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덫일까? 나는 매일 밤 그 질문에 시달렸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아내의 미소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비밀은 영원히 내 안에 묻어야 한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아내는 여전히 밝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희연 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와의 그 밤은 잊히지 않았다. 현태야, 정신 차려. 나는 매일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자꾸 떠올랐다. 도톰한 입술, 맑은 눈.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일까?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가족여행 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지. 어디로 갈까? 아내의 미소를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희연 씨와의 일은 비밀로 남았다. 그녀는 아마 영원히 우리 삶에서 사라질 거다. 나는 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었다. 아이들과 놀며 아내와 시간을 보내며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아. 그날 밤의 기억은 내 안 깊숙이 묻혀 있다. 너도 이제 편히 잠들어. 모든 게 조용해지고 세상은 고요하다. 희연 씨의 얼굴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살아간다. 이 비밀은 영원히 내 안에 남을 거야. 야,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이불 속으로 들어가. 내 목소리가 너를 감싸줄게. 꿈속에서 평온을 찾아